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해상교역. 다큐멘터리 바다의 제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이 동양과 서양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바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동양의 후추가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온 향신료 후추. 중세시대 후추 한 줌은 사파이어 반지 2개와 돼지 15마리, 승마용 말 3마리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의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이자 욕망의 상징이었던 후추. 이 검은색 황금을 얻고 싶다는 바람은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포르투갈도 후추를 교역하고 싶어 유럽의 했습니다. 변방 포르투갈. 지중해 끝에 위치한 이들의 결핍은 새로운 도전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아랍 세력을 피해 아시아의 물건을 직거래할 방법으로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케 왕자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탐험가, 항해 기술자, 지리학자, 천문학자가 모였습니다. 1415년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 세우타를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마데이라, 아조레스, 카나리아 등지의 대서양의 여러 군도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꿈의 실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아랍,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육지의 제국 동양과 달리 서양은 바다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 차이가 동서양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뒤진 문명이었던 서양이 근대 이후 세계사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다에 있었음을 생각해봅니다.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에서 최초의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음 편은 뒤바뀐 운명인데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으로 가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양모와 모직물의 나라였습니다. 중세시대 이래 수백 년간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모직 산업. 영국에 모직이 있다면 인도에는 목화가 인도였습니다. 있었는데요. 목화솜으로 만든 면직물은 유럽에서 열풍이 불 정도였습니다. 1700년대 중반까지 인도는 세계 산업 생산량의 24.5%를 차지하던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면직물 생산국이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세탁까지 편한 이 아시아의 직물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 영국은 인도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1757년 6월 캘커타 북서부 플라시에서 세계사를 바꾼 전투가 일어납니다. 클라이브 장군이 이끄는 3,000명의 영국군과 5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 맞붙었습니다. 영국군의 압도적인 열세. 하지만 영국에 매수된 벵골의 장수들이 내부에서 총뿌리를 돌리면서 전투는 어이없이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벵골은 인도의 주요 면직물 생산지이기도 했어요. 영국은 인도의 방직기를 부수고 숙련된 직공들을 탄압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도록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식민화가 되었던 벵골 지역의 경우 1830년 즈음에는 면직물 산업이 거의 붕괴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인도인을 탄압한 영국 사람들이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헐값의 면화를 조달해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인도에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면직물 수출국에서 졸지에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 인도는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산업혁명. 하지만 그것이 과연 유럽의 앞선 기술과
과학적인 사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인도를 집어삼킨 영국은 이제 거대한 역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로 인해 동서양에선 거대한 역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차의 교역을 다뤘는데요. 차의 본고장은 중국이었습니다. 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료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엔 치료약으로 쓰였지만 술처럼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그 힘 덕분에 동양인들의 기호 음료가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차의 가치를 알아봤던 중국 정부는 차나무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얻으려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차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곳은 런던 최초의 티가든입니다. 차가 유행하면서 영국의 문화는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차로 인해 생긴 곳이었어요. 100년 가까이 영국 사교 모임을 이끌었던 커피하우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차를 마시는 공간이 새로운 유행지로 떠오릅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손님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공공장소 티가든에서 사람들은 신곡을 듣고 산책을 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천국의 쾌락과 지옥의 고통이 함께 있다는 꽃. 이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으면 중독성이 강한 마약, 아편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아편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광저우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편 중독자가 생겨났습니다. 아편은 중국을 뼛속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국주의 영국의 야욕이 부른 참상이었습니다. 1839년 중국 앞바다에서 포성이 울립니다. 역사가들이 가장 비열한 전쟁이라 부르는 아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영국은 승전을 거듭하며 북상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어이없는 결과는 이제 영국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영국의 아편 수출은 동서양의 운명을 뒤바꿔 동양의 놨습니다. 앞선 문명과 불을 쫓아 아시아의 바다에 나왔던 유럽은 후추, 설탕, 면직물, 차 등의 해상 교역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는 사실 바다의 의미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역사를 바꾸고 부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사를 이끌었던 후추, 면, 설탕, 차. 지금 우리에게 세계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바닷길이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